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거실로 나온 이유는 요 녀석, 이 거대한 100인치 전동 롤러블 스크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뭐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죠. 최근 코로나 때문에 빔 프로젝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뭐 5만원 10만원대 전용 스크린만 써도 괜찮게 쓰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관심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이 전동 스크린 리뷰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배송이 되어 왔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펙은 100인치의 초단초점 레이저 프로젝터에 맞는 스크린을 갖춘 녀석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치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100인치 모델 기준으로 1370달러 정도 하고요. 최근 환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하나로 계산하면 한 170만원대, 그리고 뭐 관세, 부가세까지 모두 더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프로젝터입니다. 배송비도 조금 더 더해지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한 저의 한 2달 실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까 하고요. 거실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이 제품이 아니라도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까지 조금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외형부터 보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동 스크린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깔끔한 인테리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TV가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요. 근데 새 집에서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거실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접히는 형태예요. 집이 넓은 분들은 더 넓어 보이고, 집이 좁으신 분들은 TV를 놓았을 때보다는 좀 답답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을 올렸을 때는 아주 웅장하죠. 전면에서 봤을 때 거의 스크린만 가득 차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는 깔끔한 디자인이었고요. 뭐 하단 베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분의 공간이 조금 남긴 한데 이건 스크린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조금 낮추거나 조금 더 높이거나 이런 공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수 100인치는 이 상단에 스크린을 쏠 수 있는 공간만 100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 빌드 퀄리티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비비드 스톰이라는 뭐 2004년부터 스크린을 만든 업체더라고요. 뭐 모터의 퀄리티나 뒷면에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품질, 철제의 마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눈으로 보기에도 싼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전원 스위치, 그리고 스크린을 올리거나 멈추거나 내릴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수신부도 이렇게 별도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던 점은 이 수신부가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딱 리모컨을 수신부 쪽으로 향해서 작동을 시켜야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작동 시간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리고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비교해서 얼마나 소음이 큰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린을 낮춰보죠. 지저분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자, 요런 속도고요. 소음도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죠.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음이 계속 나죠.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는 제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린을 올릴 때도 똑같습니다. 속도는. 근데 일단 초시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죠. 이것도 은근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둘. 됐다. 한 25초. 네, 뭐 그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죠. 뭐 사실 빔 프로젝터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부팅 속도가 조금 걸리거든요.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한 10초, 1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빔 프로젝터를 켜면서 뭐 스크린도 올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TV보다는 확실히 느리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터로 구동되는 제품이다 보니 AS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 뭐 해외에서 직구로 사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확실히 고칠 수 없다는 것도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제품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도 그런 부분은 실제로 체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모터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스크린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빔 프로젝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벽에 쏘는 거랑 뭐 콘크리트에 쏘는 거랑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프로젝터 전용 스크린에 쏘는 거랑 정말 화질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화질이잖아요. 이 좋은 화질을 보기 위해서 이 스크린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초단초점 레이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빔을 쏘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여지는 각도에 맞춰서 빗살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일반 그냥 평평한 그런 스크린을 선택을 하면 이게 가격이 한 반값이 되더라고요. 600달러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터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스크린이 비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100인치 정도 쏘시는 분들은 프로젝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뭐 한 300~400만원짜리 프로젝터를 쓰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스크린을 좀 저렴한 거 찾다 보면 프로젝터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뭐 저처럼 이 레이저 전용 스크린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업체에서도 뭐 이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뭐 300만원, 400만원 판매되는 것들 보면 그냥 민자 스크린입니다. 네, 모터만 있고 그래서 스크린 같은 것도 잘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쓰시는 프로젝터가 그냥 뒤에서 써면 되는 거다, 그냥 일반 프로젝터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비싼 모델을 살 필요는 없겠죠. 사용하시는 프로젝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스펙에 대한 리뷰였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100인치, 110인치, 120인치 초대형 스크린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인치 TV, 중소기업 제품도 600만원, 700만원 합니다. 대기업으로 가면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해요. 디스플레이에 따라 천차만별로 높아지고요. 최근에 나온 97인치 OLED 같은 경우는 차 한 대값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영화처럼 이렇게 대형 스크린 즐기려면 그 정도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빔 프로젝터를 선택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 제약이 좀 적다는 겁니다. TV 같은 경우는 100인치가 넘어가면 이삿짐 센터에서 배송을 안 해줘요. 개인이 직접 옮겨야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아마 옮겨줄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죠. 물론 뭐 진짜 강하게 때린다거나 뭐 칼로 찢는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린이가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뭐 대형 TV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을 사용하시면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쳐볼게요. 뭐 내구성도 괜찮고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빔 프로젝터 전용 스크린을 쓰기 때문에 화질이 확실히 뛰어나집니다. 뭐 일반 벽면, 뭐 화이트의 그냥 스크린 이런 거 쓸 때보다는 훨씬 더 화질이 좋게 나와요. 지금 되게 밝은 낮이거든요. 뭐 물론 빔 프로젝터의 성능도 좋긴 하지만 이 스크린의 성능도 아주 뛰어난 게 느껴지시죠. 해상력 높게 표현을 잘 해줍니다. 명암 비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좋았고요. 이제 뭐 단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AS 문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 물론 뭐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뭐 모터 정도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뭐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닌 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스크린을 내렸을 때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제게 불량인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멈춰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단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빔 프로젝터의 단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V는 바로 켜면 되지만 얘는 스크린도 한 25초간 올려야 되고 빔 프로젝터도 따로 켜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는 대부분 만족하면서 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혼자 영화 볼 때, 뭐 가족들이 영화 볼 때 정말 시야각도 잘 보이고 뭐 화질도 좋고 밝기도 괜찮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TV랑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스크린을 내리면 TV도 보고, 스크린 올리면 영화처럼 보고. 그리고 요즘 뭐 TV 없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영화는 봐야 되기 때문에 TV 치우고 그냥 스크린만 딱 두는 거, 뭐 이것도 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독립을 한다면 저는 뭐 스크린만 둘 것 같아요. TV 같이 간단한 건 42인치 OLED 있으니까
대형은 100인치로 이렇게 즐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